3.2.6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언제 사용하는가? 우리가 멤버 필드를 선언할 때 이것을 프라이빗으로 선언할까 퍼블릭으로 선언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오래 했더라도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멤버 변수 즉 멤버 필드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퍼블릭 멤버 변수를 둬야 됩니다. 이 퍼블릭 멤버 변수를 둘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변수를 퍼블릭 멤버 변수로 두어도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퍼블릭 멤버 필드를 두어야 됩니다. 즉 퍼블릭 멤버 변수를 두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프라이빗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퍼블릭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 즉 퍼블릭 한두 개의 퍼블릭만 생각하고 그 외에는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블릭 멤버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함수를 퍼블릭 함수로 두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클래스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준다고 가정하고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쓰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고 가정하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함수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전부는 프라이빗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PEG 인코드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JPEG 인코드는 JPG를 인코딩하는 클래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만들어 준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JPG 인코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객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압축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인코드라는 함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인코드라는 함수를 퍼블릭 함수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매개 변수를 이미지와 압축률 정도로 넘겨주고 인코드 함수 하나만 퍼블릭 함수로 두면 될 것입니다. 좀 잘한다고 좀 잘 만든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미지와 압축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함수를 두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set image라는 함수를 퍼블릭 함수로 하나 두어서 이미지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그리고 set compression ratio로 해서 압축률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encode라는 함수를 두어서 이것이 두 개가 지정이 되고 나면 인코딩 할 수 있는 퍼블릭 함수를 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개의 퍼블릭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퍼블릭 함수가 필요합니다. 즉 이 JPG 인코드라는 클래스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용법이 이렇습니다라고 공개할 때 다른 사람이 써야 될 함수는 무조건 퍼블릭이고 그 외에는 프라이빗 함수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3.2.7 속성 우리는 앞에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속성도 하나의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성은 멤버 함수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사용 방법은 멤버 변수로처럼 사용을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멤버 함수처럼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의 범주를 그냥 멤버 함수로 규정지어도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단순히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로 되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형식상 속성은 이와 같이 프라이빗 멤버 변수 하나에 두 개의 setget 펑션이 필요했었죠. 이 프라이빗에 접근하기 위해서 두 개의 setget 펑션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펑션, 두 개의 펑션을 두는 이 구조를 일반화한 것이 바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속성인데요. name이라는 속성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 내부에 get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set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의 두 개의 함수의 부분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속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이 name을 멤버 변수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get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 부분이 그리고 set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 부분이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은 set 함수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set에서는 매개 변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개 변수 부분이 없죠. 그래서 디폴트 매개 변수 value라는 매개 변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값을 받아냅니다. 내보낼 때는 단순히 return만 하면 되겠죠. 이거의 사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name이라는 것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알아서 get과 set이 호출됩니다.
이와 같이 pt.name에 어떤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name에 할당이 되겠죠. 할당이 되면 set 함수가 호출되어야 됩니다. set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속성에 set이 호출되면서 이 value에 홍길동이 할당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lue를 이용해서 이 홍길동이란 매개 변수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pt.name은 다른 곳에 할당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값을 얻어내는 get이 호출되어서 return에 의해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성은 어떤 면에서는 멤버 변수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멤버 함수입니다. 즉 내부적인 동작은 멤버 함수처럼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용법은 멤버 변수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속성입니다. 3.2.8 속성을 사용하는 이유. 이번엔 속성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퍼블릭 멤버 변수처럼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멤버 함수의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변수의 성질이 필요하면은 멤버 변수 쓰면 되고, 그리고 함수의 성질이 필요하면은 멤버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속성이 필요 없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 때문에 이 변수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점 찍고 변수를 썼는데 그것이 속성인지 멤버 변수인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멤버 변수가 퍼블릭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멤버 변수처럼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이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점 찍고 쓰는 멤버 변수는 전부 다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직관성 때문입니다. 즉 직관적으로 멤버 변수처럼 사용을 하지만은 내부에서는 함수가 호출되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직관적이며 편리하게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바로 속성을 사용합니다. 이 속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입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성 창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속성 창에서 우리가 값을 바꾸면은 속성이 없다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성을 이용하면 간단히 속성 창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3 클래스와 구조체. 3.3.1 객체의 메모리 생성. 우리는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즉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new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이때 우리가 클래스로 만든 객체의 메모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 타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바로 메모리가 바로 할당이 됩니다. 하지만 클래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클래스의 경우에는 변수의 선언과 메모리의 할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래스가 person system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죠. 이것이 클래스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값 타입인 경우에는 여기서 뭐 메모리가 통째로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은 클래스라 그러면은 이렇게 객체 이름만 준다 그러면 객체 이름만 만들어질 뿐 실제의 메모리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실제의 메모리는 이와 같이 new person 해서 new 연산자와 생성자를 함께 호출해서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시스터라는 변수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구문을 하나의 구문으로 만들면은 person sister equal new person 이와 같이 선언과 동시에 바로 메모리를 생성하는 이와 같은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조 타입의 변수, 즉 클래스 변수는 변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메모리 있는 변수냐 메모리 없는 변수냐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person system은 메모리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new person이라고 하면은 이 변수는 메모리 있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체도 변수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클래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3.3.2 참조의 원리. 우리가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고 메모리를 만들었을 때 그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ref samp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int 모양의 8바이트의 메모리 지도입니다. 이 메모리 지도를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ref sample rs1과 rs2라고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만 생성하면은 실제 메모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구조체라면은 8바이트의 메모리가 통째로 만들어지지만은 이것이 클래스형이기 때문에 객체의 변수명만 달랑 2개 만들어집니다. 실제의 메모리는 이와 같이 new 연산자와 생성자를 함께 호출해 주어야만 메모리가 생성되고 이 메모리를 rs1에 이와 같이 연결하게 됩니다. rs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rs2에 이와 같이 메모리를 rs2에 이와 같이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rs1과 rs2에 어떤 값이 들어있느냐가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C++이라면은 메모리를 생성한 뒤에 다이렉트로 주소를 할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주소를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에 새로운 번호를 하나 부여합니다. 그 번호가 할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UREF 샘플하면 메모리가 힙 영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즉 8바이트의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 실제의 주소를 FFF07CA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 주소에 새로운 번호를 하나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번호는 CLR 내에 인덱스 테이블을 두어서 자동으로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바로 RS1에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S1과 RS2에는 주소값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소에 번호를 붙여둔 이 번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소를 한 번 더 참조한다고 해서 이 값을 참조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 변수를 참조값이 할당된다고 해서 참조 변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이 RS1은 객체의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참조값이 할당되는 참조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3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의 비교. 이번에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모리를 가리키는 방식에서의 비교입니다. 값 타입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참조 타입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참조를 통해서 메모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값 복사에서도 차이가 됩니다. 이 값 복사에서 값 타입의 경우에는 값 타입의 메모리 경우에는 1대1 값 복사가 됩니다. 우리는 구조체에서 20바이트끼리 통째로 값 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참조 타입은 다릅니다. 참조 타입끼리 할당을 하게 되면은 실제의 메모리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참조 값 자체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조 값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모리 생성에서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값 타입의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다이렉트로 메모리가 생성되지만은 참조 타입의 경우에는 변수의 선언과 메모리의 생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3.3.4 C샵에서의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 이 클래스와 구조체는 둘 다 데이터 타입 생성기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동일합니다. 둘 다 데이터 타입을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구조체로 데이터 타입을 만들면 이 데이터 타입은 값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로 데이터 타입을 만들면 이 데이터 타입은 참조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사용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를 보면요. 구조체의 경우에는 메모리를 다이렉트로 가리키기 때문에 참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특징을 보면요. 구조체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 타입 같은 경우는 상속을 할 수 있지만은 구조체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에서도 생성자를 여러 개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디폴트 생성자만큼은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값 타입의 경우에는 변수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자가 직접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조체의 간단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슨이란 구조체를 하나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3개의 멤버를 두고 있습니다. int, long, float 이와 같이 해서 16바이트의 메모리 지도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체도 생성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생성자,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는 둘 수가 없지만은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이와 같이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개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입력받아서 각각의 멤버에 이와 같이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졌다면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와 같이 펄슨 시스터 이와 같이 하면은 16바이트의 메모리가 통째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간에 이와 같이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슨 브라들 이렇게만 해도 메모리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new person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펄슨 시스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new person이란 부분이 생략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person brother 여기까지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구조체의 변수를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기도 new를 썼고 여기도 new를 썼습니다. new를 쓰는 것은 참조 타입만 new를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내부에서 new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듭니다. 구조체도 내부에서 new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만들지만은 그것이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생성해도 됩니다. 즉 매개 변수가 있을 때는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메모리를 생성해서 구조체 변수를 이와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구조체이며 값 타입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펄슨 트윈이라고 해서 시스트를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1대1로 16바이트 통값 복사가 일어나는 것은 구조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4 스택과 힙 3.4.1 프로그램과 메모리.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프로세스라는 메모리 형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세스의 구성을 보면요, 제일 윗부분에 데이터 메모리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메모리 영역은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들어가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코드 메모리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코드 메모리 영역이 바로 코드 영역, 즉 클래스들, 코드가 들어가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택 메모리 영역인데 이 메모리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영역을 스택 메모리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이 함수가 실행할 때 어떻게 이 스택 메모리를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4.2 스택 메모리 영역. 이 스택 메모리 영역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공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를 바로 이 스택 메모리 영역에 만들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메인 함수를 호출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이 스택 메모리 영역에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먼저 스택에 이와 같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덩어리를 하나 만듭니다. 이 메모리 덩어리를 우리는 스택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모든 함수는 호출하기 전에 반드시 스택 메모리 영역에 자신의 스택 프레임을 만든 이후에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인 내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했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하면은 현재 메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sum을 호출했기 때문에 메인을 호출하는데 필요한 메모리도 남겨두고 sum을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또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의 스택 프레임 윗부분에 바로 sum을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덩어리, 즉 sum의 스택 프레임을 이와 같이 생성한 이후에 sum이란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택 메모리 영역에 이 스택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스택 프레임의 크기가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확보할 크기가 미리 계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은요, 지역 변수라든지 함수 내에 사용된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리턴 값의 크기를 모두 합치면 바로 이 스택 프레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가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이 함수가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크기, 이것을 누가 계산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에 함수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함수를 호출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크기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스택 프레임의 크기부터 계산을 해서 하나의 메모리 맵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메모리 맵을 보고 스택 메모리 영역에 스택 프레임을 이와 같이 만든 이후에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